윤 대표님, 네. 어차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에서 중형을 받았고 또 위중교사에서도 중형이 내려질 것이 지금 뭐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비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눈에 두드러진 움직임은 없겠지만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군웅활과하는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정중동이라고 봐야죠. 위에서는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밑에 오리 갈퀴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아마 보이지 않는 세력 규합이나 이거 하는데 지금은 자칫하면은 이 해당 분자, 분당 분자, 뭐 분열주의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장외 집회도 가고 재판을 비판하는 그 성명 내는 것도 자기 그거 아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김부겸 전 총리도 다음 달 그 원외 비명계 낙선자들 모임 초일에 거기 가서 특강을 한다고. 특강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대요. 결국 그런 것들이 고도의 국내 정치입니다. 자기 정치입니다. 미국 형제를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 누구 물어봐서 부랴부랴 지금 취재해가지고 아마 노트 적느라고 정신 없을 겁니다. 그거 갖고 좀 얘기하다가 적당히 뭐 분위기 보고 끝내겠죠. 그런 행위 자체가 정치 행위거든요. 그렇죠. 고도의 정치 행위 아닙니까? 드러내놓고 이재명 뭐 물러나라라든가 뭐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분위기 무르익을 때 그때 꼭지를 딱 따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서서히 군부를 지금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도 왜 안 익었는데 따면 떨잖아요. 감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독일에서 바로 안 오고 미국 간다잖아요.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하고 온대요. 무슨 공부를 합니까? 바람 쐬러 다니면서 항소심 결정 대충 나는 걸 보면서 들어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감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주변을 도는 거죠. 까치가 감 바로 안 따먹고 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익을 때 딱 따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김경수 지사도 지금 와서는 자칫하면은 강성자한테 자칫하면은 꼬리가 그 밟힐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없는 돈 또 내가지고 미국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들어와서도 활동할 공간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다른 목소리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거기 뒤쫓아 다니면서 같이 목소리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미국 가서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항소심 결정이 어떻게 나는가 보죠. 결국 항소심이 이재명의 중재가 떨어지고 나면은 대법에서 뒤집힐 일은 뭐 거의 없죠.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들어와서 우리도 뭔가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할 거냐.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분위기가 당연히 조성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병헌 당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만 새민중가로 그 대표는 결국은 삼총 삼김이 대안이다. 그러니까 총리 지내신 분 셋. 또 이낙연을 뺄 수가 없으니까 삼총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그리고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 사람 중에서 결국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대안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건 대권을 얘기하는 거고 당대표를 하려고 할 경우는 이 삼총 삼김은 당내 세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적인 인지도는 뭐 높긴 하지만은 당 내에서 당원 투표로 한다면은 뭘 막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재명도 설사 뒤로 물러서더라도 이선으로 자기 사람을 또 딱 앉혀갖고 수렴 청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당내에서 지금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 당내 세력 중에. 그래서 이른바 친명 세력. 친 이재명 측근 중에서 이재명의 후광을 얻고 당 대표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죠. 어쩌면은 그 사람이 대권까지 나가면은 상당한 저는 경쟁력은 있다고 봐요. 지금 추미애가 제일 관심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가 요새 목소리를 슬슬 지금 높이기 시작한다고. 추미애도 화를 잘 내는데 원래 대권에 국회의장 물 먹었잖아요. 완전히 거의 이재명이가 물 먹였잖아요. 예. 예? 저 추미애 국회의장 시켜놓으면 피곤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가 비토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추미애도 이 와중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아니 이재명이가 물러나면은 당을 나만큼 끌고 갈 사람이 있느냐. 얼마든지 추미애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좀 이 다선으로는 정성호, 조정식. 정성호, 조정식도 국회의장에 생각이 있었다가 그렇죠. 이재명이가 잘라버렸죠.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당 대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민석, 정청래, 또 지금 원내대표는 박찬대. 이런 사람들은 이 개딸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딸들한테. 그렇죠. 워낙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포스트 이재명의 대권 주자로서 어떤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당 대표, 당권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6년 지방선거 때 공천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권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만 하면은. 그렇죠. 뭐 이재명은 4개 재판하다가 감옥 갈 다음 대선 때는 감옥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직접 출마는 못하더라도 이재명의 후광을 얻은 뭐 당권 주자나 대선 후보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그 개인의 이미지나 정치적인 역량에 따라서 우리 정치권의 큰 판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야죠. 특히 초일에 박용진 전 의원 이분도 곧 정치와 미래 포럼이라는 것을 발족해 갖고 정치 활동을 지금 재개할 생각인 것 같고 또 김두관이라든가 뭐 임종석 원외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이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재명이 이중교사에서 또 중형이 떨어지고 그리고 항소심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4분 5일 되면서 군웅활거에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당이 쪼개지는 수도 또 있어요. 그렇죠. 뭐 선거 보전금 그 받은 거 434억도 토해내야 되고 하니까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고. 워낙 당은 또 친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당에서 세력을 부식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여권 쪽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저는 낙관만은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의 가장 큰 약점은 김건희 리스크고 야당의 가장 큰 약점은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의 덫, 이재명의 함정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재판으로 유죄를 해서 감옥 가거나 출마를 못한다고 치면은 이재명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국민의힘은 진짜 위기가 될 수도 있죠. 오히려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가장 손쉬운 사람이에요. 여당이나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지금 희희낙낙하고 박수 칠 때는 아니다.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역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때다. 그게 바로 스스로 혁신하는 거죠. 스스로 바꾸는 거죠.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뭐 국민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재명과는 상대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2, 3%밖에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만은 만약에 앞으로 그런 지지율이 10%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강력한 상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캐리어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도 이 김동연 경기지사하고 상대할 만한 사람이 과연 여권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친문 세력도 지금 흡수했잖아요. 전부 친문들이 지금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부지사, 비서실장, 수석 전부 차지하고 자문위원장까지. 그래서 그 세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는 김동연 지사 여건이나 뭐 경제에 대해서도 밝기 때문에 조건은 좋지만은 문제는 전 국민적인 인지도죠. 그게 옛날에 약하죠. 손학규 그 선생이
경기지사 할 때 꽤 잘했거든요. 예. 근데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KTX를 타서 그 대권 후보로 등장했을 텐데 인사를 그때 할 텐데 예. KTX에서 승객들이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예. 김동연 지사도 우리는 알죠. 아는데 잘 알죠. 다른 지역 사람이나 수도권 빼놓고 다른 지역 사람이나 이런 데는 김동연은 몰라요. 임팩트가 없거든요. 임팩트가 없거든. 예. 꾸준히 뭔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사실 캐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스타일. 대통령은 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탁월한 그 관료로서의 능력은 있는데 예. 카리스마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딱 각인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좀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다 지금 보니까 인지도가 안 예, 떠요. 뭐 경기도를 경기 북도 남도로 나누고 뭐 경기 북도도 뭐 이상한 도 이름을 들이대는데 이런 거는 국민들이 별 관심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뭐 목소리를 조금 내기는 냈습니다. 당헌 개정 때도 반대를 하고 또 이 비명 행사 공천 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하는데 그렇죠. 그냥 조그마하게 내니까 그렇죠.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죠. 네, 또 여태까지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은 너 그 대권 노리고 그 이재명 그 두드리기 한다 이제서 한다 하면 또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게 아마 김동연의 딜레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정말 이재명의 일국 체제, 네. 뭐 이재명이 사당화된 이 민주당이 만약 거기서 이재명이 빠져버릴 경우. 과연 아노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예. 당이 스스로 지금은 잡혀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친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말은 못하지만 그 핵심에 있는 일부 세력들은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들은 플랜 B를 대안을 생각해 그렇죠. 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요. 이런 사람들은 노련한 정치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꼭 이재명만 찾고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요. 그렇죠. 우리 전통 야당의 계통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그 하나 이상한 범죄자를 대표로 뽑았다고 그래서 그 당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이재명한테 충성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한테 충성하고 당에 충성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양식 있는 친명 그 세력들이라도 다시 저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플랜 B, 플랜 C 해야지 플랜 A만 갖고 있다가 물에 빠지면 같이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유죄를 염두에 두고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는 금기어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유죄 판결이 내렸어요. 그렇죠. 도미노로 지금 앞으로 계속 유죄 판결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지금 하나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또 판사들도 지금 부담을 덜어버렸어요. 그렇죠.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 물에 처음에 뛰어드는 그 펭귄 역할을 해준 거예요. 딱 처음 펭귄이 뛰어들면 다 따라 뛰어드는 그렇죠. 것처럼 다른 판사들도 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번에 위준교사 다음 주 25일 날 나오는데 그게 아마 먼저 했으면은 그 이번 선거법이 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가벼운 선거법을 징역 1년을 맞았으니까 이번에 위준교사는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포보다는 더 범형이 무거운 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하기가 김동연 판사가 쉬운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 서울고등학교랑 서울사대보고 동창회 기금을 모으는데 서울고등학교는 대성공했고 사대보고는 실패했어요. 서울사대보고는 제일 돈 많은 분이 이건희 회장이었거든요. 맨 먼저 이건희 회장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아마 10억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건희 회장 10억인가 그거 기준으로 내니까 얼마 못 받았대요. 근데 서울고등학교는 없는 사람부터 걷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천만 원, 몇 억 내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뭐 엄청나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기금도 하다못해 그런 전략이 중요한데 이번에 이 재판도 어떻게 보면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 제일 가벼운 게 1년 맞았으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재명 기준으로 아마 첩첩산중 갈수록 태산일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